네, 반갑습니다. 안대리입니다. 오늘은 뭐 간략하게 다양한 소식에 대해서 짧게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. 우선은 오늘 뉴스가 나왔죠. 롯데가 하위 점포, 이제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부족한 점포들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거고, 뭐 하위 10개 점포, 뭐 하위 20개 점포, 뭐 이런 거를 매각을 한다고 기사에 나왔거든요.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롯데는 이번 위기이자 기회에서 엄청난 부동산 자산을 처분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. 네, 그것을 통해서 이번 위기를 극복을 하고 다른 뭐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한국의 부동산 자산을 처분할 좋은 기회로 보지 않을까. 예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하면서 이번 롯데가 이제 이번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다양한 뭐 지역사회나 아니면 뭐 경기도, 지방, 서울에 있는 이런 점포들을 매각을 하고 아니면 뭐 폐점을 하면은 사실상 이 부동산에 엄청난 전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우선은 직접적으로 보통 이런 상업 시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업 시설이 없어지고 폐점을 하게 되면 일단 지역의 어떤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박살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뭐 이 땅 자체에도 뭐 분명히 오피스텔이나 주택 같은 게 공급이 되겠죠. 그럼 일단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, 잠깐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거겠죠. 단기적으로는 이런 편의시설 인프라가 폐점을 하면서 뭐 지역 사회가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부동산 자체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. 예,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그 골드만삭스가 한국 그 GDP 내년 성장률을 1.8%로 예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게 있는데, 사실 한국의 GDP 자체는 그러니까 좀 뻥튀기가 돼 있는 수치거든요. 뭐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냐면은, 이거는 뭐 그냥 인터넷에 좀만 검색해 보셔도 다 나오는 거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, 한국은 사실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짓고 그 생산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한국의 GDP로 포함시키는 좀 특이한 국가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경제학 뭐 고등학교 때 경제학 시간에 한국 삼성전자가 수원에서 그 갤럭시를 만들면 그건 당연히 GDP에 잡혀야 되는데, 베트남에 가서 갤럭시를 만들면은 그건 안 잡히는 거라고 배우잖아요. 근데 한국에서는 뭐 경제적 실질이 뭐 한국이 있다 이런 좀 이상한 논리로 그걸 GDP에 포함을 시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또 웃긴 게, 삼성전자가 뭐 어디 미국의 반도체 짓는 공장도 그것도 한국의 GDP 투자로 잡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1.8% 꺾였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뭐 이런 것들을 다 빼면은 내수는 거의 마이너스거나 0에 가깝게 성장을 했다는 게 되는 거고, 이 내수가 뭐 마이너스 0이라는 거의 의미는 지금, 그러니까 뭐 그 경제가 사실은 현재 자본주의에서는 무조건 1% 2% 이상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. 내수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, 근데 그 자체가 뭐 박살 났다는 거니까 예,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고, 거의 그냥 한국의 내수 경제가 거의 붕괴 상태다.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일도 없고,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, 그 동시에 이 글로벌 아이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항상 그 뭐 골드만이나 무슨 뭐 시티나 노무라 이런 데가 다 베이스 환율이 1300 뭐 30원, 40원 이랬어요. 근데 이런 1.8% 뉴스와 함께 이제 베이스 환율이 1,400원이 됐습니다. 이제 그냥 이 글로벌 IB들의 기본적인 예상치가 1,400원이 된 거예요. 뭐 그 근거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 더 안 좋을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를 인하할 거고, 그 속도가 뭐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한 것보다 더 빠를 것이다. 뭐 그러한 논리인 거고요. 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. 왜냐면 글로벌 IB들이 이렇게 한번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1,400원이 뉴 노멀이 되는 거거든요.
이제 그럼 뭐 1,300원이 되면 사람들 심리가 싸다고 느껴서 매수하게 되는 게 생기는 거죠. 예,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것 같다. 정말 경제가 안 좋은 것 같고 뭐 사실 경제가 안 좋을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돈 크게 나갈 일 적게 만들고 다니는 직장 잘 다니고 뭐 너무 자산에 몰빵돼 있으면 좀 줄여서 현금 확보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준비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. 예, 다들 각자 준비 잘 하셔서 예, 큰 문제 없이 이번 이 한국의 위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뭐 이 위기가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. 들고 마지막으로 뭐 비트코인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좀 빠지고 있어요. 좀 빠지고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이렇게 막 중요한 뭐 모르겠어요. 사실 뭐 이걸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. 뭐 시장을 맞추는 게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, 뭐 제가 뭐 대규모로 무슨 뭐 숏에 배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, 그냥 뭐 저는 위로 가든 아래로 향하든 간에 그냥 돈을 조금 벌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은 거고요. 예, 뭐풋 옵션을 좀 더 그게 수익이 나와봤자 어차피 콜로 까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크게 문제는 뭐 크게 이익도 없고 크게 손실도 없고. 예.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자산 특히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. 근데 뭐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람이고요. 예. 저는 뭐 코인 업계에서 일을 되게 좀 해봤기 때문에 사실 뭐 코인에 대해서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뭐 어떤 내가 비트코인을 정말 뭐 믿고 오래오래 보유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. 그 변동성을 문이 다 겪어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상당히 괜찮다. 예,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. 다만 이제 뭐 그거를 얼마에서 내 자산 전체 비중에서 얼마에 몇 프로 가지고 있냐. 이제 그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.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저렴한 가격에 적당한 비중이죠. 이게 뭐 오르든 떨어지든 내 심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, 이제 그 정도의 비중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은 정말 좋은 자산을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번에 뭐 모두가 아다시피 비트코인도 나스닥과 골드처럼 전고점을 넘었어요. 21년에.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다른 새로운 팩터가 생기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도 프라임 에셋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비트코인에 자산을 투자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,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한국의 부동산이나 아파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에 대해서. 네, 그리고 뭐 저도 뭐 비트코인을 뭐 현물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그냥 기존 알트코인들을 좀 소액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전 좀 합성 포지션이 많아요. 뭐 콜풋 옵션도 좀 있고 밈코인도 좀 있고 뭐 다른 알트코인도 좀 몇 개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저도 뭐 코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, 근데 이제 다만 좀 사실 뭐 코인에서의 10% 위아래 움직임은 굉장히 사실은 흔한 케이스예요. 그러니까 뭐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올랐는데 근데 많이 오르기도 하고 짧은 기간 동안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. 근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내 마음이 너무 흔들리거나 좀 심리가 제어가 안 된다. 그러면은 사실은 코인이 좀 하시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. 예, 왜냐면 일상생활에 일단 지장을 주게 된.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저번 영상에서 5%만 투자하라고 한 게, 그러니까 그 정도 비중을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자산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다. 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예, 왜냐면 결국에는 투자를 해서 뭐 인생을 모르겠어요. 뭐 인생을 바꾸시고 싶은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수익이 작던 크던, 물론 크면 좋겠죠. 크면 좋겠지만은 작은 수익이라도 전 수익을 내는 게 투자 행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수익을 내는 행위가 이런 변동성 있는 자산을 오래 가지고 있게 되면은 수익이 보통 나거든요. 특히 이런 코인 같은 것들은. 근데 그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나의 마음이나 나의 비중이나 뭐 이런 거 있어서 좀 내 스스로 통제가 되고 제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10%가 뭐, 예, 뭐 맞춰서
구독자가 올라가고 뭐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기분이 좋은데, 근데 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 얼마를 벌어서 기분이 좋다? 그거는 제가 또 저는 심지어 아직 그런 제 옵션 합성 포지션을 뭐 전혀 뭐 어떻게 매도하거나 매수한 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, 뭐 물론 수익을 내면 좋겠죠. 근데 뭐 현재까지는 평가손 평가익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. 그래서 뭐 아무튼 좀, 예, 좀 이런 코인 투자의 어떤 좀 속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고, 예,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뭐 다들 모두 돈을 벌면서, 사실 저는 투자에서는 본인이 돈을 벌면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성공을 해서 모두 나갈 수 있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